마이바티스 기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마이바티스 삭제 5번, 마이바티스 삭제까지 했고, 마이바티스 페이지네이션은 아직 안 아이고. 마이바티스 페이지네이션은 아직 안 했죠. 이 마이바티스 페이지네이션이 꼭 필요하긴 해요. 전체 학생 목록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뭐 15명씩, 20명씩,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끊어서 보여줘야죠. 안 그러는 웹사이트가 없잖아. 쇼핑몰이든 뭐 게시판이든 뭐든 모든 막 몇백 건, 몇천 건을 전체 다 보여주는 웹사이트는 없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 필수 기능인데 이거 구현이 쉽지 않아. 그래서 내용이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지금 건너뛰고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강의를 하고 어쩌면 시간이 안 되면 강의를 이 마이바티스 페이지네이션은 강의는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강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학기 강의한 거 녹강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녹강을 링크를 걸든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근데 왜 건너뛰냐면 꼭 필요한 기능이면서 이거보다 쉬운 주제들 그런 거부터 먼저 강의하는 게 낫잖아. 어차피 좀 쉬우면서도 꼭 필요한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마이바티스 페이지네이션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03 마이바티스 고급 폴더에 강의 노트를 잔뜩 지난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게 뭐 어제 일요일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이게 보니까 2022년인가 그때까지는 이 주제들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2022년 2학기인가 그때부터 한 3년 전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요 주제들을 강의를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할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고급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백엔드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은 공부하고 알아둬야 되는 주제들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는 못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고 강의 수준을 확 쉽게 좀 내렸어요. 한 3, 4년 전에 비해서. 3, 4년 전에는 지금보다 진도가 2배 빨랐고 2배 빠르다 보니까 이런 고급 내용도 다 다뤘어요. 2019년, 20년, 21년 1학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졸업한 거야. 그래서 백엔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이게 지금 고급이라고 적었지만 고급 주제도 아니야. 중급 정도 주제지. 공부하기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서. 응? 응. 자, 메이븐과 그레들. 메이븐도 그렇고, 그레들도 그렇고, 스프링 프로젝트 빌드 도구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묶어서 배포 파일 만드는 게 빌드죠. 빌드 작업들. 또 배포 파일이 뭐뭐.자르와 뭐뭐.와르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파일 사실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 둘 다 사실 내용은 집 압축 파일이에요. 이름만 JAR, WAR 이름만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다르게 주냐면 원래는 자르였는데 자바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그런데 웹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웹 자바 아카이브 W로 좀 하자. 이름만 그렇게 하자라는 거지 내용이나 뭐 압축 방법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이 자르든 와르든 어차피 똑같은 파일이니까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패키징, 자르, 와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선택해봤자 이름만 달라지는 거야. 이름은 나중에 파일 이름만 달라지는 거니까 파일 이름은 나중에 수정해도 되잖아. 뭐뭐점 자르, 뭐뭐점 와르. 사실 별 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여기 타입이 있죠. 지금까지 여기 타입 이 왼쪽 이 부분에 우리가 메이븐을 선택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레드를 선택할 건데 이 메이븐 그레들이 뭘 해주느냐? 컴파일하고 빌드에서 이렇게 배포 파일 만들어주고 그레들이나 메이븐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라이브러리 관리도 해줘요.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리포지토리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도 해줘요. 또는 단위 테스트 코드도 자동으로 또 실행해주고 이렇게 프로젝트 빌드한 다음에 해야 되는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도 뭔가 일을 해요. 아무튼 코딩 앞뒤로 많은 일들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메이븐과 그레들의 차이, 초급 수준에서는 뭐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초급이 아니라 중급 때도 별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뭐 메이븐에는 없는데 그레들에만 있는 기능 이런 거 정말 큰 회사에서 프로젝트 구성이 복잡한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 아닌 다음에야 어지간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차이 없어요. 단지 설정 파일이 훨씬 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간결해. 한 서너 배 간결해요. 설정 파일이 좀 서너 배 간결하다는 것 말고는 별 차이 없는데 설정 파일이 서너 배 간결한 것도 프로젝트가 아주 크면 설정할 게 많아요. 그때는 간결한 것과 장황한 게 부담이 되지. 그런데 뭐 초중급 수준에서 프로젝트 설정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설정할 일이 있더라도 대부분 복붙하지 일일이 다 타이핑 하나. 그래서 사실 나는 메이븐 그레들이 더 편리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별로 차이도 크지 않고 뭐 별로 좋다는 걸 모르겠고 단점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메이븐에서는 사소하게 자동으로 되는 게 있는데 그레들로 할 때 조금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초급 때부터. 이건 좀 귀찮아. 사소하게 초급 수준에서는 그레들이 좀 귀찮은 점이 있어요. 아무튼 별 차이 없다. 그래서 현업에서 여전히 메이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레들을 쓰는 사람도 있고 반반 정도 되나?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양쪽 다 많아요. 그래서 옛날 스프링 프로젝트는 빌드 툴이 메이븐이었고 데이터베이스 ORM,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기술이 마이바티스였고 뷰 템플릿을 JSP 파일로 구현했었어요. 그리고 요즘 스프링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는 그래들로, JPA로, 타임리프로 이렇게 요즘 프로젝트냐, 옛날 프로젝트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뉘어요. 그런데 옛날 프로젝트도 여전히 현업에 가면 많은데 왜냐하면 은행, 신용카드, 정부 등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뭐 한 2, 3년 운영하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고 이럴 수가 없어. 2,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운영하는 시스템들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 말은 이 프로젝트들 대부분 10년, 20년 전에 개발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때는 타임리프 같은 거 없었어. 당연히 마이바티스 JSP야. 그래서 큰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신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회사도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업무도 있겠고,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네이버나 NHN이나 쿠팡이나 그런 큰 IT 기업도 한 10년 전부터 유지보수하는 계속 운영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한 재작년에 새로 신규 프로젝트 시작한 것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한 10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면 1번이에요. 그리고 2, 3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2번이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걸릴지 몰라. 설정 파일 이름 메이븐의 설정 파일은 폼.xml이고 이거 폼.xml 수정할 일 거의 없었잖아. 그래드의 설정 파일은 build.grad래요. build.gradle 파일이 폼.xml 파일보다 한 두세 배 간결하긴 하지만 어차피 수정할 일 별로 없어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 이건 알아둬야 되는데, 뭔가 폼.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났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특히 언제 폼.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나냐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를 내가 USB로 집 압축해서 가져오든, 아니면 뭐 카톡으로 집 압축해서, 즉, 여러분이 버그 있다고 나한테 버그 해결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에러하면 캡처해서 보내줘 봐라.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내가 프로젝트 집 압축해서 카톡 해라 라고 하죠.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를 내가 카톡으로 집 압축 파일 받아서 내 스프링 툴 스위트에서 열면 아주 높은 확률로 폼.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떠요. 그리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도 빨간색 에러가 뜰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3, 4년 전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집 압축에 백업이 됐어. 근데 한 3, 4년이 뭐야? 한 2, 3년 전에. 2, 3년 전에 만든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스프링 툴스2로 열어보면 또 빨간색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뜬지 짐작이 되지. 환경 설정이 좀 다르면 폼.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떠요. 그래서 팀 동료가 만든 프로젝트면 환경 설정 나랑 다르니까. 그 다음에 2, 3년 전에 내가 만든 것도 지금 내 환경 설정이랑 2, 3년 전은 다르니까. 자,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요걸 하면 돼요. 프로젝트 이름,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하면은 10중 8구 에러가 해결이 돼요. 이걸로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 10%, 10번이면 한두 번은 이걸로 안 되는데, 10번이면 8번, 9번은 요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로 되니까 꼭 이거 잘 알아두어야 돼요. 폼.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떴다. 그러면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부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메이븐 빌드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아니다. 메이븐 빌드가 아니다. 메이븐 인스톨인데, 뭐 넘어갑시다. 메이븐 인스톨. 아무튼, 넘어가고, 서버, 프로젝트 개발이 다 끝나서 서버에 설치하기 위해서 배포 파일 만들 때,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터미널 열어가지고, 터미널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터미널 열어서 요 명령 실행하면 돼요. 윈도우즈 명령 프로부트라면 요 명령, 배슈쉘이라면 요 명령. 그럼 배포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배포 파일이 만들어질 때 풀잭 이름, 버전 넘버, 그 다음에 .war 아니면 .jar. 여기가 war인지 jar인지는 여기 설정에 따라 이대로 만들어져요. 요 이름, 버전, 요 패키징 이렇게 세 개 결합으로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가 war인지 jar인지는 풀잭 만들 때, 처음에 풀잭 만들 때 여기서 선택하면 요거예요. 패키징. 이름만 다를 뿐 내 파일 내용은 똑같아. 뭐 이름 나중에 이름만 수정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열심히 개발하면 자 이제 0.1이다 0.2다 이제 1.0이다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 버전 넘버 내가 수정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처음 만들자마자는 0.0.1인 거고, 오케이.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게 리프레쉬 그래들 프로젝트예요. 리프레쉬 그래들 프로젝트. 근데 뭐가 불편하냐면 메이븐은 이게 초급 수준에서 제일 불편한 게 이건데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는 자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폼.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떴다. 에러가 떴을 때만 하면 돼요.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는. 그리고 폼.xml 파일을 그냥 수정했을 때는 안 해도 돼요.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는. 그런데 이게 불편한데 그래들 리프레쉬 그래들 프로젝트는 그 설정 파일 수정할 때마다 매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자동이 아니야. 인텔리제이는 모르겠어요. 스프링툴 스위트에서는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그래들 설정 파일 수정하면 반드시 리프레쉬 그래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래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마지막에 빌드에서 배포 파일 만드는 명령은 요거고. 그래들 W 빌드. 오케이. 뭐 그 정도. 메이븐과 그래들 뭐가 다르다. 뭐 이 정도. 오늘 할 얘기는 JPA 기초. 마이바티스가 아니고 이제 JPA. 자바 퍼시스턴스 API. 대표적인 자바 ORM 기술은 마이바티스하고 JPA예요. 아직까지는 마이바티스가 좀 더 많이 사용되지만 점점 JPA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JP가 더 앞섰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누가 더 앞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둘 다 많이 쓰여요. 그 JPA에 구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엔티티 클래스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바티스의 DTO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좀 복잡해. 엔티티 클래스는. 또 골뱅이 엔티티 어노테이션 붙여야 되고 프라이머리 키에 골뱅이 ID 어노테이션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오토 인크리먼트 필드인 경우에 또 요거 붙여줘야 돼요. 우리 강의 예제 DB의 프라이머리 키는 전부 다 오토 인크리먼트야.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언제나 오토 인크리먼트 필드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언제나 이걸 붙여야 돼요. 이 수업의 경우에. 그런데 뭐 DB에 따라 오토 인크리먼트가 아닌 프라이머리 키도 당연히 있지. 이 강의에만 없을 뿐. JPA의 장점, 이게 왜 마이바티스가 옛날 기술이고 JPA가 새 기술인가? 새 기술이라면 뭔가 좋아졌겠지. 좋아졌으니까 새 기술이지. 더 나쁜 새 기술을 만들 리는 없잖아. 뭐가 좋냐면은 기본 메소드가 있어요. 요런 거. 이 JPA 마이바티스 매퍼에 해당하는 게 JPA 리포지토리인데 마이바티스 매퍼는 수동인데 JPA 리포지토리는 자동인 것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JPA가 편해.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요. 특히 기본 메소드가 자동인데 이런 거 읽어보세요.
요 메소드들이 다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서 제공이 돼요. find all, 전체 목록 조회, find by id, id로 조회, save가 인서트도 해주고 업데이트도 해줘요. 프라이머리 키 값이 0이면 인서트가 되고 프라이머리 키 값이 id가 0이 아니면 업데이트가 되고 delete by id, count 이런 메소드가 이미 자동으로 구현이 돼서 그냥 제공이 되니까 사용만 하면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강의 예제 마이바티스로 구현할 때는 find all, 그 다음에 insert 메소드, update 메소드, find all, 뭐 delete by id 이런 거 직접 구현했었잖아. 자, 이제 JPA는 구현할 필요가 없다. 자동이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자바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옵셔널 클래스. 이 옵셔널 클래스가 뭐냐면은 그 상자 역할을, 택배 상자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JPA 리포지토리는 find by id로 이렇게 조회할 때 조회 결과를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니까 디파트먼트를 하나 조회하는 건데 리턴 값이 그냥 디파트먼트가 그냥 디파트먼트 해도 그렇게 선언해도 되긴 하지만 그건 좀 옛날 방식이고 거의 요즘은 옵셔널 디파트먼트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옵셔널이라는 박스 객체 안에 디파트먼트 객체를 넣어서 리턴해 달라라는 뜻이에요. 그 물건을 나한테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상자에 넣어서 줘라는 요구예요. 옵셔널이 상자 객체야. find by id, DB에서 조회해 와라 이거잖아.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에서 find by id, 디파트먼트 객체를 하나 조회해 와라. 그럼 리턴 값으로 리턴이 되지. 그런데 디파트먼트 객체만 딸랑 리턴하지 말고 옵셔널 상자에 넣어서 리턴해 달라. 넣어서 리턴해 달라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자 역할을 하는 옵셔널 이런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 왜 옵셔널 클래스에 넣어달라고 하냐면 이 자바 언어의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것 중에 널 오류, 널 세이프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너무 자바 문법 얘기고 뭐 이 수업 주제랑 안 맞아서 그냥 넘어갈 텐데 널 세이프티, 자바 옵셔널 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서 좀 읽어보세요. 요즘 언어들은 널 안정성, 널 세이프티 때문에 널을 좀 다르게 다뤄. 자바하고 다르게. 그래서 자바는 문법을 고칠 수는 없고, 문법은 그냥 놔두고, 대신 옵셔널 클래스를 도입했어요. 자,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널 안정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바람직한 미래 최신 기술이다. 최신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이제 구현해보고 설명을 또 이어서 합시다. 자,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여기 그래들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들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
그 메이븐보다 에라가 좀 더 잘나. 메이븐은 자바 버전 불일치해도 이렇게 좀 업데이트 프로젝트 하고 뭐 어쩌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들은 자바 버전 불일치가 반드시 에라가 나더라고. 메이븐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프로젝트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바 버전을 꼭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데 제대로 선택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PC에 설치된 자바가 17이면 17을 선택해야 되고 21이면 21을 선택하고 딱 맞아야 돼. 메이븐보다 좀 엄격해. 좀 불편해. 여러분 PC에 설치된 자바 버전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대시 버전 하면 돼. 그럼 나는 여기 21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도 21이면 21 선택하고 17이면 17 선택하고 오케이. 자, 만들고 나서 설명합시다. 이 그래들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유난히 지금 이게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그래들 프로젝트 뭐 JPA 등등 처음 다운로드 받는 라이브러리가 많으니까. 근데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그 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다음번에는 그거 저장해 놓은 거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좀 빨라지죠.
코드를 보자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설정도 좀 다르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추가됐어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게 JPA 설정인데 지금 그냥 이 노란색 설정이 뭘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 JPA 익숙해진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보면 돼요. 지금은 일단 넘어갑시다. 엔티티 클래스 그 마이바티스 DTO 클래스랑 좀 역할이 유사해요. DB에서 조회할 때 이제는 엔티티 클래스의 데이터를 채워서 조회할 거야. 골뱅이 엔티티 이 어노테이션 붙어 있어야 되고 골뱅이 데이터 이건 롬보 그 게터 세터 자동으로 만들어 달라 이 롬보 어노테이션 골뱅이 데이터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에 이거 두 개 붙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 리포지토리 이게 마이바티스 매퍼에 해당해요. 그런데 마이바티스 매퍼는 이것저것 뭐 find all, find by id, 뭐 update, insert, delete by id 이런 메소드들 다 구현했잖아. 그런데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 JPA 리포지토리는 구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런 메소드들이 다 기본 메소드라서 자동으로 구현이 돼. 그래서 이렇게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고 extends JPA 리포지토리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이 엔티티 클래스 이름이에요. 엔티티 클래스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하늘색 부분이 그 이 엔티티 클래스의 프라이머리 키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수라면 인티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문자리라면 스트링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기본 자료형은 저기다 못 적어. 꼭 인티저라고 클래스형을 적어야 돼요. 이 자바 지네릭 문법인데 지네릭 문법의 타입 파라미터 괄호 안에 기본 자료형은 적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클래스 타입을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 디파트먼트 엔티티 모델 이거 모델 알죠? 모델 객체 이건 똑같아요. 그 마이바티스하고 뭐 JPA하고 상관없지. 모델은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채우는 거라서 DB 기술이 뭔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과 비슷한 클래스예요. 그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붙여 주기 위해서 만든 다음에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여기가 디파트먼트 매퍼가 아니고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라는 걸 빼면 그 마이바티스 때 구현했던 컨트롤러랑 매퍼가 아니고 리포지토리라는 것만 다르고 뭐 크게 안 다르죠. 이 부분. 자, 여기 find by id 메소드로 조회해서 리턴하는 게 그냥 디파트먼트 객체가 아니라 옵셔널 객체 안에 옵셔널 상자 안에 들어있는 디파트먼트 객체. 옵셔널 상자 객체예요. 그 다음에 이 옵셔널이 아까 널 세이프티, 널 안정성 때문에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 이제 리턴 값이 널이냐라고 검사하지 않고, 이 디파트먼트, 여기다 디파트먼트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옵셔널 상자 안에 디파트먼트가 들어있는 거야. 요, 이 옵셔널 상자예요, 얘가. 상자 안에 디파트먼트가 있지. 그 상자 is empty. 상자 내부가 비었느냐? 자, 이제 널이 아니고 조회 결과가 없을 경우에 널이 아니라 이렇게 옵셔널 is empty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가 잘못된 거지. 아이디가 잘못됐으니까 조회 결과가 empty죠. 그러면 이거 세련된 기법인데 이렇게 new response status exception. exception은 exception인데 exception을 throw 하긴 하는데 웹 브라우저에다가 그냥 LMS지만 잔뜩 덧치지 말고 뭐 404 not found 401 bad request 이렇게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잖아. 그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저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404 not found 아니면 401 401이 아니라 400인가? bad request 뭐 그런 것들이죠. empty가 아니면 내려가서 뭐 이 부분 모델 매퍼를 이용해서 디파트먼트 엔티티를 디파트먼트 에디트 객체에 채우는 거 이거 마이바티스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해봤죠. 이 부분만 좀 달랐고 옵셔널 객체.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그 에딧 여기가 지금 그 이건 수정인데 수정 여기가 업데이트가 아니고 세이브죠. 기본 메소드 이름이 세이브야. 그리고 여기 create, post mapping create 여기도 그냥 세이브죠. 업데이트, 인서트 구별 없고 그냥 세이브 하면 돼요. 기본 메소드 세이브.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이던가 인서트이던가 둘 중에 하나로 저장해 줘요. 그럼 어떻게 인서트 업데이트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이 디파트먼트 객체의 ID,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ID 속성값이 0이면 인서트 해주고 0이 아니면 업데이트 해줘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 뭐 그 정도 말고는 다를 게 별로 없고 디파트먼트 리스트 이것도 뭐 스튜던트 리스트에서 봤던 거 거의 구조가 같죠. 뭐 특별히 더 설명할 만한 건 없고 디파트먼트 에디트 점 HTML 뷰 이것도 뭐 특별히 더 설명할 만한 부분이 없죠. 스튜던트 에디트 때 다 했던 것들이고
실행해 봅시다. 이름이 컴공1 단축명인데 이를 지우고 저장하면 뭐 이렇게 당연히 조용히 저장이 되고